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의 그림이 짜잔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트를 수정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기출 01번 그 시트에서 컴퓨터 개론 성적 일람표라는 게 있대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다음 지상대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우리가 수정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성별이라는 게 있대요. 성별이 남인 그 자료에 출석 점수가 그림과 같이 이제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거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차트에는 중간하고 기말만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출석 점수가 차트에 이제 추가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차트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중간이다, 기말이다. 요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출석은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해서 이 출석 계열을 우리 차트에다가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로축을 봤을 때 도자기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용실이다, 박달지다, 강정국이다, 황무지다, 그리고 장승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6명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차트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6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자인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명의 데이터가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아까 차트에 표시되어 있던 그 이름들이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차트에는 중간하고 기말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지만 이 출석 데이터가 없다고요. 해서 이 출석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석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남자인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이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그 다음 데이터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범위로 요만큼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범위 지정이 다 끝나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복사한 상태에서 우리 차트 그림을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렇게 출석 데이터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그게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요 출석 계열 있죠? 요 출석 계열 요거 이제 삭제 좀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데 이상하게 차트의 모양이 나오거나 제대로 이제 계열이 추가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차트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데이터라고 있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원본 선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돼요. 그래도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석 계열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열을 이제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추가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계열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그때 우리 계열의 이름은 요 출석이라는 요 제목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밑에 이제 계열값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는데 그때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지금 이곳에 중가로 1중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데이터 값 있죠. 요만큼 이제 블록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두 번째 요 범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세 번째 범위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석 계열이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출석 계열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고 이렇게 이제 회색 막대기가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전부 다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를 하래요. 추가를 하고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이 없죠? 그때 우리 차트의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그때 우리 차트 그림을 보니까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어요. 자, 요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집어넣는데 그때 차트 위에다가 넣어달라.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제목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남학생 한 칸 띄고 컴퓨터 한 칸 띄고 개론 한 칸 띄고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고 차트 제목을 이제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제목을 쓰고 엔터를 꼭 눌러줘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짜잔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차트의 제목이요. 지금 방금 우리가 넣었죠. 이 차트의 제목은 글꼴은 굴림체다. 크기는 15포인트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랑, 그리고 채우기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글꼴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굴림체라는 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굴림체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굴림체 클릭이요.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이제 15포인트라 그러는데 지금 이곳을 내가 땅 하고 찍어보면 14가 있고 그 다음이 16이라고요. 15포인트는 없죠. 없애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곳 숫자가 써져 있는 곳을 한번 클릭해 주고 지금 여기다 이제 15라고 내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굵게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글꼴의 색이요. 요 이제 글꼴의 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표준색 노랑 그랬으니까 표준색 중에 노랑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색이요. 채우기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채우기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표준색 중에 우리 파랑이요. 표준색 파랑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색깔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서식 변경을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최소값은 지금 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지금 현재 40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값은 0이다. 최대값은 50이다. 그리고 기본 단위는 이제 10으로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0, 5, 10, 15, 20, 25, 30, 35, 40 그렇게 이제 5단위로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기본 단위를 10으로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세로축을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축 서식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 서식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우리 기본 단위요.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최소값은 원래 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거를 0으로 돼 있더라도 또다시 싹 다 이제 지워주고 0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꼭 눌러줘야 돼요. 우리가 얘를 이제 변경시키지 않게 되면 이 오른쪽에 아까는 자동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해서 우리가 변경했더니 다시 설정하고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해서 문제에서 최소값을 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꼭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값이요. 최대값을 이제 50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5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 다음에 기본은 지금 현재 5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10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1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기본 단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최소값은 이제 0이고 최대값은 이제 50이고 0, 10, 20, 30, 40, 50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세로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축서식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기말 계열이요. 기말이 지금 우리 주황색 요 막대기죠. 요 주황색 막대기 중에서 강정국이라는 그 사람의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우리 항목 이름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고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강정국 그 데이터에 우리 기말 계열이 지금 요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해당하는 막대기를 먼저 한번 선택해주면 기말 계열을 우리가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강정국의 기말 계열이요. 요거 주황색 막대기를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요 사람의 요 막대기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에 가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자,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 레이블이요. 데이터 레이블 중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맨 밑에 보게 되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데이터 레이블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데이터 레이블 그 위치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항목의 이름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항목 이름 여기서 이제 한번 체크해주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값이 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요.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요걸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안쪽 끝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요 막대기 요 안에 이렇게 이제 강정국하고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전체 계열이요. 전체 이제 계열에 계열 겹치기를 50%, 간격 너비를 이제 100%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열에 대해서 할 거니까 아무 계열이나 한번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한번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계열 옵션이 짜잔하고 떴고 그때 우리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계열 겹치기는 50%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5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간격 너비는 이제 100%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 100이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다가 데이터 테이블이요.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 포함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가 맨 위에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요.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이곳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없음이라는 게 있고 범례 표지 포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범례 표지 없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범례 표지 포함으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요 두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는데 그때 범례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을 우리의 채우기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 영역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그림 영역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그림 영역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해서 서식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도형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도형 채우기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색 중에서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 영역에 대해서 도형 채우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차트에는 기본 주 가로 눈금선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맨 위에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눈금선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기본 주 세로라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세로 주 눈금선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9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문제 시킨 대로 싹 다 이제 우리가 변경을 다 시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수정한 그 차트랑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런 이제 제목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 세로축도 확인하고 가로축은 바꾼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로축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범대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림 영역 요 영역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막대기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레이블 집어넣은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색깔 바꾼 거 채우기 색을 이제 변경시킨 것도 확인해주고 그리고 기본 주 세로 눈금선 요거 이제 집어넣은 것도 확인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시킨 것도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02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수정해서 이렇게 이제 완성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기출 02번 그 시트에 우리 대구상사 사원별 영업실적이라는 그 표를 이제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지시사항대로 이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그때 차트는 문제에서 반드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만약에 이제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부서가 영업 2부인 그 정보만 사람 이름별로 1월, 2월, 3월에 그 데이터가 차트에 이제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차트를 보니까 1, 2, 3월에 데이터가 표시된 건 맞는데 김사원부터 시작해서 이 양양까지 8명의 데이터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지 싹 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1월, 2월, 3월의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차트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부서가 이제 영업 2부인 그 정보만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선택해 주고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죠. 이 차트 디자인에 우리 데이터에 보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선택해도 돼요. 해서 데이터 선택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차트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영역과 지금 이 영역이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우리가 설정돼 있던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는이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영업 2부 그 사람이 지금 요 위에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명밖에 없죠. 이 4명의 데이터를 이제 차트에다가 표현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요 제목이랑 김사원, 김홍부 이렇게 이제 블럭 잡아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이봉주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양양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월부터 3월에 그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니까 지금 요만큼 이제 블럭으로 설정해주고 이봉주의 1월부터 3월까지 데이터 다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양양의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블럭 잡은 걸 보면 요만큼이랑 요 이름, 그리고 요 이름,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이 2명의 요 데이터, 그리고 이봉주의 1월부터 3월까지 데이터, 그리고 이양양의 1월부터 3월까지 요 데이터,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서를 봤을 때 지금 전부 다 이제 영업 2부, 영업 2부, 영업 2부요. 그 사람들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요 아이콘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우리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사람들 이름 나타난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영업 2부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이렇게 나타났고 그 사람들의 1월, 2월, 3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우리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싹 다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의 그림을 보면 우리 차트는 차트의 제목이 없죠. 근데 그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G의 1번 셀과 연동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차트 영역 이런 데서 한번 클릭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요. 우리 이제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로 집어넣겠다 해서 우리가 차트의 위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고 이 차트의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차트의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G의 1번 셀과 연동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맨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G의 1번 셀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는이라고 써져 있고 기출 02번 그 시트에 G의 1번 셀이다 라고 해서 요 셀 주소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G의 1번 셀에 써져 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는 방법은 지금처럼 특정 셀과 이제 연동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차트의 제목을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직접 입력할 때는 차트의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냥 써주면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셀과 연동해라 그렇게 나오면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해당 셀을 우리가 찍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가로축의 제목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차트 그림 봤을 때 우리 가로축이 지금 이곳이고 이 밑에 보면 아무런 제목이 없죠. 그때 가로축의 그 제목은 기본 가로로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시키고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차트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 그림 봤더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름하고 요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추가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때랑 똑같이 우리가 차트를 한번 선택해주고 차트 요소 추가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축 제목 중에서도 기본 가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본 가로 축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축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름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추가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은 그랬죠?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5번으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을 우리 다양한 색상표 1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스타일을 바꾸라 그랬죠? 우리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스타일 5번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더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스타일 5번이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게 이제 스타일 1번이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스타일 2번, 그 다음 게 이제 3번, 그 다음 게 이제 4번, 그 다음 게 이제 5번이요. 스타일 5번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의 스타일은 색 변경을 다양한 색상표 1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이곳에 앞에 보게 되면 색 변경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색 변경,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상들이 쭉쭉쭉 떠요. 그 중에서 우리 요 첫 번째 있는 거요. 첫 번째 있는 게 우리 다양한 색상표 1번이요. 그 밑에 게 우리 다양한 색상표 2번이고요. 그 밑에 게 이제 3번이요. 그 밑에 게 이제 4번이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색상표 1번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색상표 1번 요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이제 표시 단위를 1000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0, 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표시 단위를 1000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그때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축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시 단위를 지정하는 거는 이 축서식 창에 우리 축 옵션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표시 단위하고 지금 현재 없음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없음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가 쭉 뜨죠. 그때 우리 문제에서 한글로 이제 1000 하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글로 된 거 1000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곳의 그 값이 0, 12, 10, 30, 40, 50, 60, 70으로 바뀌고 그때 표시 단위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1000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표시 단위 요거 이제 추가된 거 1000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우리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이제 변경이 돼요. 그때 우리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죠. 해서 이곳을 이제 내가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1000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눌러서 요 창은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뒤에 보니까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주 눈금선을 이제 없애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주 눈금선이 중간중간에 선이 쭉쭉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 선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주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우리 주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삭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눈금선을 없애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눈금선에 보게 되면 기본 주 가로하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해제를 해줘도 우리 주 눈금선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은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일단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도형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 이제 도형 스타일이 있죠. 여기서 우리 도형 스타일이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해서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우리 스타일이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얘는 이제 보통 효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우리 미세 효과요. 해서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번 그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끝난 거고요.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은 패턴 채우기를 이제 하래요. 그리고 정경색이요. 정경색은 우리 테마색을 주황 강조 2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패턴 채우기를 이제 하라 그랬어요. 패턴 채우기라는 게 지금 우리 여기 채우기에 보게 되면 패턴 채우기라고 있죠.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경색이요. 정경색은 지금 이 아래쪽에 이제 정경색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색깔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지금 이곳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 테마색을 주황 강조 2번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황금색 강조 4번이다 그렇게 나왔고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주황 강조 2번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해서 요 색깔에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니까 이제 범례는 그리고 나왔어요. 범례는 지금 우리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얘를 이제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먼저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례 얘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이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범례를 오른쪽으로 이제 배치해달라. 여기서 이제 오른쪽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차트의 범례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범례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범례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이요. 자,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미세효과 파란 강조 5번이 맞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1월 계열에 대해서 지수 추세선을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월 그 계열이 우리 범례를 봤을 때 요 파란색 요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일단 우리가 파란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줘요. 클릭하게 되면 모든 1월 계열 그 묶은 세로 막대형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추세선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차트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다 요게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지수 추세선을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추세선 중에서 이제 우리 지수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우리 범례를 봤을 때 지수 1월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선색을 우리 검정 텍스트 1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비는 2포인트로 하래요. 그리고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우리 차트 영역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는 차트 영역에 테두리 이제 스타일을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채우기하고 이렇게 쭉 떠 있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테두리 중에서 우리 선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쌍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색을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까는 우리 테두리가 자동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선색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선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너비는 지금 0.75 그렇게 돼 있는데 너비를 이제 2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2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둥근 모서리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밑에 보면 이제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체크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차트 영역 서식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문제를 또 다 풀어줬죠.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문제 그림과 내가 지금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해서 차트의 제목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천하고 표시단위 요거 붙은 것도 확인해 주고요. 가로축도 확인하고 가로축의 이제 제목도 확인하고 범례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 이 영역에 우리 주 눈금선 그런 것도 이제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추세선 집어넣은 것도 확인해주고 이런 막대기도 하나씩 전부 다 이제 해주고 그림 영역에 요 색깔 집어넣은 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 영역에 이렇게 이제 패턴 집어넣은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 이 테두리도 전부 다 이제 확인을 싹 다 이제 해줘야 돼요. 해서 내가 지금 수정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매 회차마다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는 그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어느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안 틀리게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트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능숙하게 이제 문제를 쭉쭉쭉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